합시다. 반가워요. 혹시 물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점 생기면 그 책은 지금 받았지? 그 책 표지에 선생님 이름이 있으니까는 뭐 1년 내내 그 사람 찾으면 돼요. 여기는 목요일 날 딱 요 시간에만 선생님이 수업 오니까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미리 와 있거든? 혹시라도 질문거리 생기고 뭐 그러면은 미리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끝나고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서 수업이 다 맞춰지는 거라서 끝나고 뭐 붙잡고서 물어보셔도 아무 이상 없어요. 물어보는 거 자꾸 생활하는 게 좋아요. 물리는. 이왕 얘기 꺼낸 김에 오늘 첫 시간이라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몇 가지 이제 부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과연 물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또 살짝 한번 들여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항상, 아직은 여러분이 선택의 폭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물리를 하겠다고 앉아있지만은 과연 물리가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아? 물리가 확정이야? 정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물리? 올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물리라는 과목은 오해가 많은 과목이야. 가장 큰 오해 첫 번째는 물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데 과연 내가 했을 때 잘해낼 수 있을까? 걔들하고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 두 번째가 물리, 수학을 내가 잘 못하는데 과연 물리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그 두 가지가 요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씩 표현해주면 첫 번째는 오해야. 물리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주변에 유심히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과연 물리하는지. 이게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가장 대표적인 오해. 다시, 이과의 최상위 집단은 물리하지 않아요. 왜? 이과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꿈이 뭐겠니? 대학 어디 가고 싶겠니? 대부분 의대가 목표인 애들, 한의대가 목표인 애들, 수의대가 목표인 애들, 거의 이과 최상위 집단은 그쪽이 목표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대 쪽 계열에서 가장 필수 과목은 화학이나 생물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물리하지 않아. 화생 중에 하나 하고요. 그나마 좀 편한 지학을 걸쳐 지나가. 그래서 화학 생물의 오히려 최상위 집단, 이과의 최상위 집단은 화학 생물이에요. 또 하나, 지학도 거기에 걸쳐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발을 담그기 때문에 지학도 요즘은 최상위 집단이 몰려있는 과예요. 그 과목이야. 대부분 친구들이 지학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학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작년 지학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재작년보다 어려웠어요. 재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어렵고요. 올해 치르게 되는 수능상의 지구과학은 작년보다도 어려울 거예요. 왜? 모든 이과 학생들이 다 거기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애들을 줄은 세워야 돼. 등수를 매겨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가 1등급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이과 애들 중에 최상위권도 거기 있는데 걔들을 줄 세우려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귀탱이 이런 거. 아니면 문제를 꼬고 이렇게. 그래서 지구과학이 지금은 절대로 만만한 과목이 아니야. 물론 3월달 여러분이 교육청 모의고사 이제 치르게 되겠지. 그리고 6평까지도 보면서 막 판단하게 될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다른 과목에 이렇게 시험 보다가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았던 친구도 그 시험지를 갖다, 왜 시험지는 다 주니까, 물화생지 네 과목을 다 주니까 젠장 내가 이거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애들은 지구과학을 많이 하는데 나도 물리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지구과학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희한하게 문제가 잘 풀려요. 지학은. 근데 그게 끝이야. 다시, 본인한테 지구과학이 쉽게 느껴지면 다른 학생은 그게 어려울까? 똑같지 않겠어? 다른 친구들도 지구과학이 쉬워요. 근데 그 쉽다고 표현하는 게 수능 문제가 다 쉽지 않거든. 모든 과목이 다 그렇잖아. 쉬운 문제가 쉽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지.
근데 그 쉬운 문제까지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지구과학에서 등수에 기억이 되는 이거. 그건 나머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 근데 이 나머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이게 공부를 한다고 잘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 그래서 어디까지가 딱 성적이 나오고요. 그 이상 잘 안 올라가는 과목. 특히 수능 때 가가지고 의외로 안심했다가 뒤통수 맞는 과목. 그게 지학이야. 화학생물은 애초에 생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지금 옆에서도 생물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지만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생물은 마음 아픈 과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보면 다 알겠어. 사실은 생물도. 문제는 30분 내에 수업 문제가 안 풀려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어떻게 걸려가지고 결국 못 푸는 문제가 두어 개 생기는 바람에 생물은 만점이 잘 안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느껴져? 시간을 잡아먹게끔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목이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만점 맞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생물. 그게 화학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긴 한데 운이 조금 작용하는 과목?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화학은. 어쩌다 보니 확률적인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 어라? 이렇게 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에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꼬여 들어가서 여러 번 거쳐서 결국 그거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과목? 근데 물리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리는 만만해. 그냥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대부분 만만한 친구들이 하고 있어. 어중간한 친구들이 하고 있어. 그게 물리야. 그래서 물리의 성향이 맞는 친구들은 구별하기 쉬워.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물리는 외울 게 없어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수업 들으면서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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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 그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아는 걸 요렇게 내가 설명해보고 요렇게 복습만 해보면 자기 걸로 소화시킬 수 있는 과목? 그게 물리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만해. 여러분이 보다시피 선생님이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잖니? 그래서 난 물리해. 왜? 얘는 필요한 게 몇 개가 있어. 그 필요한 걸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답 나와. 그래서 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성향이 물리가 맞아요. 두 번째는 물리가 평소에 열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왜 시험 기간에 딱 닥쳐가지고 밤새 이렇게 당일치기 하는 친구들 있지. 근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의외로 성적이 생각보단 잘 나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와. 이 친구들 물리 성향이 맞아요. 단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물리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리 가면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빡시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고민하는 거 수학 난 잘 못하는데 물리할 수 있을까? 물리의 수학적인 요소는요. 필요한 덕목이 딱 6개밖에 없어. 무슨 물리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미적분? 필요 없어요. 그잖아? 물리 문제 푸는데 미적분 이용해서 푸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잖아? 물리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덕목은 수학이 아니지. 산수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비례, 반비례 이 6가지 덕목. 이것만 있으면 물리는 할 수 있어요. 이 6개를 못 해가지고 나는 물리가 어려워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은 물리가 어렵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 친구들은 대부분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 6개를 못 한다면. 그렇지 않나? 6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수학적인 요소가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물리가 아니라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게 물리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리학을 공부하나? 대학교 가서 이렇게 봐봐. 다르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건 정말 물리학을 하고 싶다면 대학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물리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놈은 물리적 개념학이에요. 물리적 사고만을 배워요. 얘가 물리적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나? 이 훈련 돼 있나?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물리라는 거를 공부하는 그 자세가 돼 있나? 이것까지가 딱 고등학교 과정이야. 그거는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수학 못한다고 물리 못하는 건 아니거든. 됐어요? 설마 이 중에서 곱셈 나눗셈 못하는 친구는 없겠지. 응? 아! 물리에서 수학적인 요소로 최고 난도로 들어가는 거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 그러면 너무 겁먹을라나? 왜? x제곱 마이너스 뭐 y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경우 우리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곱한 거 거기까지가 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도의 수학이에요. 그거 외에선 절대로 선생님하고 수학적인 요소 가지고 고민할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거야. 약속하는데. 그래서 제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물리에서 식 좀 외우지 마. 식을 물리 공부하라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식을 외워놓고 자기는 물리 공부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물리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식을 알고 있으니까 물리 문제 잘 풀 수 있는 것 같아. 지랄. 물리 문제 절대 그렇게 안 풀려요. 그 식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물리를 풀 수 있어요. 그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사고하는 훈련이라니까? 지금 물리 문제들은. 그러니까 식은 최종 결론이잖아. 결론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안 나와요. 전부 다 그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끝인 거지. 잔소리 조금만 더 해보면 선생님은 그 학부모 설명이 잘 안 하거든? 싫어. 어머님들 그 눈빛이 너무 싫어. 여러분은 왜 내가 물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잖니, 수업 들으러. 그지? 대신에 수업료는 엄마 카드로, 아빠 카드로, 자기 돈이 아니거든. 그냥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싶을 뿐이거든. 그래서 별로 고민 없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 눈빛과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이 수강 등록을 하실 때는 눈빛이 달라. 왜? 엄마 자기 돈이야. 그 내 자식을 보내서 과연 저 사람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검증하고 싶어 하는 그 눈빛이 있어.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 눈빛. 되게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학부모 설명이 잘 안 해. 근데 학부모 설명할 때 혹시라도 내가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머님들께 물어보는 게 있어. 어머님들 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역학적 에너지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럼 물어보면 끄덕끄덕 하세요. 그 물리 그랬을 때 보통 과학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첫 번째 F는 MA. 그건 누구나 알아. 정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받은 사람은 무조건 F는 MA랑 그 식은 알아.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 표현은 또는 운동 에너지라는 표현 있잖아. 이 표현은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어. 그래서 그 표현조차도 대부분 다 알아. 그래서 어머님들 그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끄덕끄덕 하세요. 어릴 때 맞으면서 배운 거는 잘 안 까먹나 봐.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보거든? 어머니들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습관적으로 입에서 웅얼웅얼해요. 2분의 1 mv제곱. 이게 그냥 나와요. 하도 그게 익숙해져서. 그거까지 딱 듣고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딱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럼 어머님들 그거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 그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그럼 내 시선을 피해요. 나랑 눈 안 마주치려고 들어요. 모르거든. 어머님 세대에서 운동 에너지식이 2분의 1 mv제곱은 그냥 외우셨거든. 그리고 그 당시 시험 문제는 2분의 1 mv제곱에서 m이 얼마고요? V가 얼마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고요? 이 값을 요구받았거든. 그게 옛날 학력고사형 문제야.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수능이라는 과목은 2분의 1 mv제곱에서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탄생한 건데 그 과정을 물어보게 돼 있지. 일한 양이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중에서 알자 힘이 일한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구나.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인가 물어볼 때 2분의 1 mv제곱 가지고 이 값을 찾는 게 아니야.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알자 힘이 일한 양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며. 그래서 그 알자 힘 주고요. 움직인 거리 주고요. 물어본 건 운동 에너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또는 훈련돼 있어야 얘를 통해서 값을 찾게끔.
근데 자기는 운동의 지식이 2분의 1 mv 제곱인 걸 외워놓고 물리를 공부했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배경은 잘 이해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는 들었는데 문제는 안 풀려. 공부 잘못해서 그래요. 물리 문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식 좀 외우지 마.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식 안 외우게끔 만들어줄게요. 외울 게 없으면 좀 편하지 않겠어? 응. 대신에 그 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그럼 물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탁. 정말 큰 부탁인데 표정 좀 밝게 바꾸면 안 되겠니? 무서워 죽겠어. 불편해 죽겠어.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수업하는 건데 왜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하긴 할 텐데요. 보통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수업도 대화거든.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대화 나누는데 앞에서 친구가 막 얘기하는데 걔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주를 하고 있으면 얘기하고 싶겠니? 똑같으니까 모든 선생님이 가진 역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업 들어가면 120을 보여주는 수업도 있고요. 어떤 수업에서 70만 보여주고 나오는 수업도 있어요. 그게 120짜리 수업이 될지 70짜리 수업이 될지는 여러분의 이해에서 결정돼요. 편해야 수업이 잘 돼요. 그 편하게 표현한 그 수업이 여러분이 흡수력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표정 좀 밝게 바꿔. 여러분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하고 있으면 그날 수업하고 찜찜해. 집에 들어가는 내내 운전하고 들어가는 내내 찜찜해. 오늘 수업 잘못한 것 같이. 이왕 수업하러 왔는데 더 많은 걸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로부터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시라고. 거기에 가장 편한 건 그냥 여러분 표정이 밝으면 돼. 특별한 거 웃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야. 눈에 힘만 풀어. 좀 불편하니까. 부탁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 다 했어. 제발 물리 공부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해. 그 외에 안 하셔도 돼요. 물리 공부하는 데 있어 예습 안 해도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뭘 알아야 예습을 하지?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나는 수업 중에 듣는 거 아까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얘가 조금 용어가 낯설어. 표현이 낯설어. 사용된 용어가 일상 용어가 아니야. 대표적으로 우리 뒤에서 파동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그럼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우리 일상 용어하고 물리적 용어가 다르니까 그거에 괴리감이 생기는 것 뿐이야. 우리 바닷가 놀러 가면 뭐해? 늘 표현하는 게 어머 파도 봐. 파도가 밀려와. 거기에 조금 살 붙이면 파도가 좀 높다 싶으면 뭐라 그래?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일상 용어잖아. 근데 물리에서 표현할 때 그 파도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파동이 이렇게 이동되는데 그 파동의 높은 곳 또는 낮은 곳끼리 연결된 하나의 파면이에요. 파동의 한 단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도가 아니라 파면이 이동하는 거야. 물리적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어머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아니 물리에서는 파면이 이동하고 있어. 거기에 집채만한 이 표현은 이 파도의 높이를 물리에서는 진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이걸 물리적 용어로 표현하면 어머 진폭은 파면이 이동하고 있어.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 표현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그 용어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과생은 특히 물리하는 친구들은 시를 쓸 수 없어요. 시적인 표현이 안 나와요. 문과에서 막 파도가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면서 쫙 흩어질 때 뭐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예요. 뭐 어쩌고 이지랄할 때 우리는 팍 하고 부술 때 어머 흩어지는 파동 에너지 뭐 이지랄하고 있어. 그러니까 표현법 자체가 달라. 그래서 사용된 용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기는 물리에서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낯설 수 있으니까 선생님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책 이렇게 펴보시면 앞에 요게 본교재고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해 주면 요게 복습용 교재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내용은 전부 다 이 본교재 가지고 수업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수업할 때는 매주. 그 본교재분 혹시라도 앞에 표지에 사진 부담스러우시면요. 표지 찢어도 상관없어요. 나도 부담스러워요. 앞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앞에 내용편이 실려 있고요. 뒤쪽에 문제편이 실려 있을 텐데
앞에 내용편을 살짝 열어보시면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페이지 구성이 조금 다를 거야. 왼쪽 페이지는 뭐 학교 교과서나 참고서에 그 요약본처럼 이렇게 용어들이 쭉 정리돼 있지. 오케이? 됐어요? 아니, 네. 속에 이렇게 쳐다보시면 왼쪽 페이지는 참고서나 교과서처럼 구성되어 있을 테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패드가 얹혀져 있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모든 내용은요. 오른쪽 페이지만 난 수업해 줄 거예요. 선생님의 칠판에 판사하는 모든 내용은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이미 책에 필기가 돼 있다니까. 필기하면서 설명 놓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는 거야. 책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쳐집어넣을 거지. 어차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날 봐. 설명하는 동안에는. 그 설명이 쭉 끝난 뒤에 저기 끝까지 딱 가면 이젠 여러분 보고 필기하세요 그럴 거야. 그럼 바닥에 깔려있는 거 기본적인 필기는 다 있고요. 거기에 중간중간 뭐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빠진 부분만 여러분 슬쩍슬쩍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게 1차 복습이야. 그 자리에서 해보는 1차 복습이야. 금방 배웠잖아. 금방 내용 이해한 거잖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그 이해된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잖니. 이해시키는 거하고요.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는 건 조금 다른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해시키는 것까지가 내 역할인 거야.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자기 걸로 체화시켜버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게 복습이거든. 그 복습할 때 가능한 칠판을 보지 마. 금방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얘 책을 쳐다보시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메꿀 수 있는 거. 그게 그 수업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습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막 수업할 때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필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 자리에 듣고 그 다음에 쓰라고 할 때 그때 쓰시면서 복습을 하시라고. 오케이? 됐어요? 응?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에 용어가 조금 낯설고 이런 친구들은 수업하기 전에 그날 학원 오기 전에 왼쪽 페이지에 오늘 뭐 어디까지 배웠으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뒤부터 나가겠지. 그때 왼쪽 페이지 부분에 그 용어들을 한번 쭉 읽어봐. 한번 보면 용어를 한번 보고 들어와서 수업 듣는 건 조금 편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습은 딱 그 정도면 끝이에요. 따로 여러분이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 금방 복습 얘기 잠깐 했는데 제발 물리는 한번 보고 내 걸로 소화시키는 복습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1차 복습이 있고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로 끝나서는 해결되지 않아. 물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어가 낯서니까 낯선 용어 이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남아. 그잖아. 익숙한 건 그래도 머릿속에 조금 오래 기억되는데 낯선 거는 금방 흩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복습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2차 복습이 필요해. 그날 수업 다 듣고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 다른 날 하면 안 돼. 그날 하셔야 돼.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하셔야 돼. 그 2차 복습이 집에 가서 책상에 연습장 하나를 꺼내놓고 본인 스스로한테 그날 수업 들은 내용 있지. 그날 수업 들은 내용을 본인 스스로한테 다시 설명을 해봐. 오늘 뭐 특수상대성 나왔어? 특수상대성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특수상대성이 이론의 내용은 이렇게 왜 선생님 설명했듯이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보시라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면 알아야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다 모른다의 가장 빠른 척도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혹시 뭐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한테 야, 너 특수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걔한테 설명을 해보면 제일 좋긴 한데 혹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친구가 잘 없다 싶으면은 집에 가서 옆에 인형을 앉혀. 인형한테 설명해 줘봐. 더 좋은 건 사실은 엄마를 옆에 앉혀. 엄마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 여러분이 과연 학원에 가서 뭘 배우는지 엄마를 이해시켜봐. 엄마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엄마를 구박할 수도 있어요. 막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엄마 이런 무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게 2차 복습이야. 그게 없으면 수업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떠한 수업, 내 수업뿐 아니라 어떠한 수업도 물리는 한 번 듣고 100%를 다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낯선 용어들이 많고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부탁이야.
꼭 2차 복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3차 복습이 있는데 매주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매주 선생님이 복습용 프린트를 하나씩 줄 거야. 많이 부담 안 줄게. 복습용 프린트의 앞면에 우리 모의고사 문제 같은 형태로 4문제 딱 실려 있을 거야. 근데 그 4문제가 각각 1, 2, 3, 4, 5 한 문제당 1, 2, 3, 4, 5 한 문제당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새끼가 쳐져 있을 거야. 그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내용, 그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면만. 오케이? 그럼 총 소문제로 보면 총 20개겠지. 근데 금방 돼. 많은 시간 안 뺏는다니까? 물리에서 많은 시간 뺏어오는 건 미친 짓이야. 작년에도 선생님 선생님 친구 딸도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물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개념 배우는 동안엔 여러분이 상반기 동안에 국영수도 해야 되잖아. 물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영수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 가면 과탐의 시간을 조금 더 쓰셔야 돼. 하반기라는 게 여름방학 이후를 가면요. 과탐 문제집을 계속 풀어제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탐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돼. 그게 효율적이야. 왜? 수학을 같은 기간에 여름방학 이후에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과탐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폭이 더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과탐을 많이 해야 되고 상반기에는 그때 국영수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개념 배울 때 국영수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많이 뺏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탐의 시간을 최소한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시간 안 뺐으니까 딱 A4지 한 면. 그거만 풀어오세요. 오늘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한 프린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풀만하겠지. 금방 풀 수 있겠지. 한 면이니까. 오케이? 됐어요? 응? 그 정도 할만해? 그래서 매주 선생님이 그걸 걷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채점해서 여러분한테 돌려줄 거야. 그리고 내 방식에 거기다 해설을 써가지고 돌려줄 거야. 오케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최종 복습이야. 문제 복습형. 복습하라고 하라고 더럽게 하네. 보면 복습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하는지 아니? 확인한다? 선생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달라. 복습하라고 하면 여러분은요. 집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펼쳐 들고요. 아 오늘 이거 배웠지? 요거 했어. 요거 배웠어. 요거 배웠어. 그거 배웠던 거 확인해. 그리고 복습 끝났대. 그러니까 할 게 없어. 그리고 책 덮어. 그게 무슨 복습이야?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일은 책 덮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백지를 꺼내고요. 거기다 여러분 스스로 배웠던 걸 설명을 해보라니까. 근데 잘 설명이 안 될 거라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얘를 컨닝해.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내용 다 오른쪽 페이지에 이미 적혀 있잖아. 이게 내가 수업하는 순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컨닝하면서 아 이렇게 흘러갔지. 내용이 이렇게 전개돼서 갔지. 이렇게 결론이 이끌어졌지. 컨닝하면서 그렇게 해. 그게 두세 번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돼 보면 자연스럽게 뒷부분부터는 계속 그렇게 복습하게 돼. 그게 진정한 복습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언제 하냐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우리 앞부분에 역학의 일과 에너지가 끝났을 때 그때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지적하게 될 거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문제 복습편에 몇 번까지 풀어. 그럼 그때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쫙 푸시면 돼요. 근데 미리 풀려고 애쓰지 마. 왜? 얘도 마찬가지인데 복습용 우리 프린트가 그런 형태로 돼 있을 거거든. 여기 문제 하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이 소문제로 또르륵 달려 있을 거거든. 근데 이 안에는 왜 물리는 내용이 연결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에 묶여가지고 한 문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뒷 내용이 아직 안 배운 게 이 한 문제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섞여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배워야 이 한 문제가 온전하게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역학이 조금 내용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앞 내용 쭉 나가서 뒷 내용쯤 갈 때쯤 되면 앞부분이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해버려. 그러니까 얘 가지고 복습하면서 앞 내용을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풀 이유가 없다고. 미리 풀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모르겠는 거를 붙잡고서 계속 풀려고 들면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오래 걸리지. 근데 아는 걸 풀려고 들면 금방금방 풀리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푸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적해 줄 때 딱 그때 푸시라고. 여러분 임의로 하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복습 끝내는 거. 그날 수업 듣고 그날 복습하시고
이거 외에 나머지 물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마. 특히나 이 시즌에 많이 나오는 질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문제집 좀 같이 병행해서 풀고 싶어요. 추천해 주세요. 지랄. 안 푸셔도 된다고. 기출문제집 안 푸셔도 된다고. 기출문제 중에 필요한 문제는 선생님 책에 이미 넣어놨어요. 골라서. 오케이? 그리고 왜 그 상반기에 수능 특강하고 하반기에 수능 완성하고 나오는 거 EBS 뭐 수능 연계 문제집이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보셔도 된다고. 수능 특강상에 특별한 유형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 물리는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모양만 조금씩 바뀌어 나오는 것뿐이지 특별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워낙에 이게 내용이 역사가 깊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의 반복형이야. 그래서 수능 특강 선생님도 매년 새로 나오는 것도 쳐다보고 수능 완성도 분석하는데 그 수능 특강상에서 어머 이 문제는 그 전년까지 별로 없었던 잘 눈에 띄지 않던 잘 활용하지 않았던 문제 유형인데 이런 거라면 분명히 걔는 뽑아놨다가 요 책 말고 이미 이건 만들어진 책이니까 요 여름에 보게 되는 실전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 문제만 계속 푸는 그 과정의 문제집 속에 섞어 넣어줄 거예요.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뭐 전체 수능 특강에 뭐 한 350문제 실려 있다면 350문제를 다 여러분이 보면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 그 중에서 정작 필요한 건 한 많아야 두세 개? 어떤 해에는 한 문제도 특별할 게 없는 문제. 그러니까 그것들 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필요한 거 두세 개는 선생님이 변형시켜서 넣어줄 테니까. 그럼 시간 줄겠지. 수능 완성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변형시켜서 파일을 때 또 넣어줘 버릴 거야. 그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선생님이 이미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표현해 줄 거니까 두 권의 문제집 풀 시간 줄잖아. 다른 문제 안 보셔도 상관없다고. 오로지 그거 할 시간에 국영수에 쏟아 부으시라고. 상반기에. 그래야 하반기에 과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안 그러면 그 해는 망해요. 나중에 과탐할 시간대에 수학이 지금 모자라. 수학 딥다 푸는 동안에 과탐이 떨어져 버려. 갈 대학이 없어져 버려.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기 국영수. 과탐은 최소한. 하반기 과탐에 조금 더 시간. 국영수 시간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 부탁할 거 다 했네. 뒤에 우리 뭐 문제편 해가지고 따로 실려 있는 거, 그 본교재 쭉 보면 250문제 실려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그 다음에 평가원, 그리고 학평 뭐 이런 것 중에 필요한 문제들은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문제 또 뭐 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문제집 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 책에도 똑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딴 책 안 보셔도 된다고. 딴 책 안 자셔도 된다고. 됐어? 제발 시간 효율적으로 써. 대부분 수능을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 수능을 자꾸 마라톤에 비유하시더라. 난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 마라톤은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걸 시간을 단축시켜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건 마라톤이 아니야. 여러분한테는요, 코스가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고 갈리는 딱 이 방식인 거지. 그러니까 제발 효율적인 시간을 쓰셔야 된다고. 그 효율적인 시간을 쓰는 거를 내가 구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라고. 오케이? 됐어요? 됐네 그러면. 오케이 해봅시다. 과연 여러분이 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자. 아니 그렇다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야 선생님의 수업 정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프린트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뭐 뒷면에 그래프의 전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그리고 그거 뒷면 뒤집으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그 오리엔테이션 있는 부분. 거기. 오리엔테이션 말 나온 김에 미안. 오늘 첫 시간에 잔소리가 좀 많다. 미안해. 본 교재에 다시 앞에 컨텐츠 부분 좀 열어봐봐.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말하게. 컨텐츠 부분을 딱 열어보시면요. 교과서나 참고서랑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을 거야. 뭐? 순서가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래서 1단원 그래서 왜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쭈루루룩 돼 있는 거 여기까지는 쭈루룩 비슷할 텐데요. 물론 교과서 요 내에서도 교과서적인 단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쭈루룩 이렇게 돼 있고 1단원은 거기 보면 갑자기 2단원 등장해야 되는 곳에 노란색 3단원이 먼저 나오지.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또 2단원으로 바뀌었다 또 3단원 바뀌었다 최종 2단원으로 다시 가지. 뒷부분 순서가 지금 다르죠. 교과서나 참고서보다. 선생님이 볼 때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요 순서가 좀 더 편해요. 내가 볼 땐 교과서가 잘못됐어요. 응? 잘못됐어. 왜? 우리 전자기파라는 걸 배우려면 전자기파 뭐야? 뭐의 줄임말이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력과 자기장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그 전자기파를 받아들일 수 있고 파동의 내용을 알아야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파동을 먼저 배운 뒤에 자기장도 배우고 쿨롱의 법칙이 전기력이야. 이것까지 배워야 전자기파를 설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물리적 순서로 이해하는 순서로 보면 요 순서가 맞아. 그래서 교과서랑 조금 이게 다르긴 한데 요대로 따라가는 게 여러분한테 수월하고 편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잖아? 전체 내용 받아들일 흐름은 요게 더 편할 거라고. 그래서 왜 순서가 달라졌는지 물어본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표현해 준 것뿐이야. 다시 아까 그 한 장짜리 오리엔테이션 돌아가 보면 총 문제 6개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 좀 한번 보자. 그래야 여러분 수업에 정도를 정할 수 있어서. 나봐. 또 쓰려고 품 잡지 않아도 돼. 그냥 편하게 보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얘 뭐? 비행기. 비행기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 그지? 엊그제 하여튼 큰일이었어. 참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별일도 막 생기고 진짜 우선해. 무서워. 하여튼 비행기야. 비행기 잘 날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머 밑에 폭탄이 하나 매달려 있어. 날아가다 실수로 이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과연 이 폭탄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떨어지는 방향을 그려봐. 유식한 말로 뭐 궤적 그러지. 어려운 말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됐어요? 문제 이해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물체를 내가 위로 확 던졌어.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물체가 올라가던 중에 받는 이렇게 올라가던 중에 받는 힘의 방향을 그려보세요. 됐나요? 이 자리에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 세 번째. 저 문제의 연장에서 저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꼭지점에 올라왔을 때, 이 최고점에서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이고요, 가속도는 얼마인지 각각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물에서 맨날 찾는 게 속도 가속도니까 일반 앞에 역학 부분에서는 속도 가속도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니까 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고. 됐죠? 네 번째. 뭐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뭐 실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편하게 그려볼게요.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뭐 88 열차, 청룡 열차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프렌치 레볼루션,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롤러코스터, 궤도 열차. 이거 타는 거 좋아하니? 나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거 타면 기분이 더럽죠. 여기서 으악 그러고 내려올 수 있는 처음에 원동력은 뭘 이용해?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줘서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그 위치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딱 앉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바 내려갑니다. 그럼 쭉 내려와. 그 출발해. 한 2, 3m 가다가 밑에서 딱딱 소리 나. 갑자기 각도가 싹 바뀌면서 떨. 나 이 떨덕거리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 더 싫은 거 내려가다 코너 틀 때. 그게 안전바는 몸뚱이로 고동된다 쳐. 이 대가리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죠. 바 사이에서. 빠바바바 이거. 진짜 싫어. 이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으면 내가 권하는 데 있어. 저희 가봐. 인천에. 월미도. 짜릿해요. 꿈과 낭만과 모험이 도사리는 곳이야. 월미도 바이킹 타봤니? 월미도의 비리를 가르쳐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애지간한 놀이시설들은요. 일단 월미도의
착륙해서 월미도에서 운행을 시켜보고요. 안전이 검증되면 딴 데로 가요. 거기 되게 실험적인 동네예요. 거기 바이킹 타보면 환장해요. 원래 바이킹 그 안전시설 그거 아니야? 안전바? 이렇게? 그 안전바에 왜 시커먼 스폰지 이만한 거 껴가지고 다리를 딱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월미도 바이킹 타봐. 바는 있어요. 스폰지가 안 껴있어요. 바랑 다리 사이가 공간이 요만큼 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서 탈 수 있는 바이킹이에요. 그거 서서 타봐 얼마짜리 탄가. 가끔 사라지기도 하고. 짜릿하지. 하여튼 이거 타고 쭉 바닷가에 내려왔어. 다 내려왔는데 바닥에 레일이 끊어졌대. 마찰도 없고 공기의 저항도 없을 때 과연 이 기차는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가는지 그 튀어나가는 방향을 그려봐. 됐어요? 아, 이거 여기서 그리지 말고 요렇게 위에서 요 모양을 바라보면 요렇게 보이겠지. 여기서 과연 줄이 끊겼을 때, 레일이 끊어졌을 때 어느 쪽으로 튀어나가는지 그 튀어나가는 방향을 그려보라고. 됐어요? 뭐 최근에 나온다 보면 여기 쓴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손님 갈아타야죠. 죽는다. 그냥 어느 쪽으로 튀어나가는지 방향 그려. 5번째. 천장에 실에다 어떤 물체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어. 이 물체 힘 받겠지. 무슨 힘? 그죠?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지. 이 중력에 반대되는 반작용을 그려보세요. 됐나요? 중력에 반대되는 반작용을 그려봐. 오케이? 마지막에 6번째. 전기, 회로. 여러분의 교과서상에는 물리학 원 내용에는 전기 회로 자체를 배우진 않아요.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오음의 법칙 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 전기 회로 자체는 배운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학 원에 교과서에 없는데 젠장 그놈이 반도체 그 회로 부분에 쓰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로 부분을 한 번만 잡고 갈게요. 요거 뭐? 전구. A 전구가 있고 B 전구가 있어요. 과연 어떤 전구가 불이 먼저 켜질까요? 아, 스위치 닫아줄게요. 닫았어. 어느 불이 먼저 켜질까요? 찾아봐. 총 6개. 여기까지 온 동안 또 문제 까먹었지. 이거 A, B 중에 어느 불이 먼저 켜질까요? 이거 보러 갔어. 이건 중력에 대한 반작용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기차 튀어나가는 롤러코스터 튀어나가는 방향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물체 위로 던져놨을 때 최고점에서 속도는 얼마고 가속도는 얼마인지 써보라고 그랬어. 이건 물체를 위로 던져놨을 때 올라가던 중에 받는 힘의 방향을 그려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비행기 잘 날아가던 중에 폭탄을 떨어뜨려 놨을 때 그 폭탄 떨어지는 궤적을 그려보라고 그랬어. 됐어? 폭탄 떨어지는 방향을 그려보라고. 총 문제 6개. 여러분의 그 오리엔테이션의 1, 2, 3, 4, 5, 6번에 답을 한번 써놔봐. 선생님이 볼 수 있게끔. 엄밀히 말하면 이 6문제를 여러분이 다 풀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6문제가 선생님 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이에요. 원래는 6개짜리가 아니라 총 10개짜리거든. 내 논문집에 보면. 그 10개 가지고 대학원 통과했어. 이거 가지고 전국에 애지간한 고등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퍼센테이지를 내봤거든. 근데 그 10문제를 다 맞추는 퍼센테이지, 과고, 외고 뭐 이런 거 특목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봤는데 이거 10문제를 다 풀어내는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14.76% 나왔어요. 그러니까 15%가 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맞추려 기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길 요구하는 거지. 오케이? 나 비행기 그릴 때 분명히 비웃어 놓고 똑같이 그려놨지. 하여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볼까? 잠깐 끊어서 갈까요? 그러면 한 5분 쉬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기다 답을 한번 선생님이 볼 수 있게끔 쭉 써놔봐. 잠깐 쉬었다 갑시다.